네, 마지막으로 색각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색각은 말 그대로 색상, 색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색각이라는 것, 그 중에서도 가시광선이 뭐냐? 우리가 빛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잖아요. 자외선도 있을 거고 적외선도 있을 거고 초단파, 라디오파, 감마 이런 선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가시광선이에요. 말 그대로 가능하다, 보는 게 가능한 선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시광선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은 백색감으로 380에서 780 혹은 760 이렇게 파장 영역의 전자파를 말을 하고요. 우리가 저 가시광선에 프리즘을 이렇게 분광을 시킬 거예요. 빛을 이렇게 나눴을 때 프리즘이 이렇게 있을 거고 빛을 분광시켰어요. 그러면 이렇게 빛이 나눠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색이 나눠질 텐데 어떻게 나눠질까요? 여기서 빨간색부터 빨주노초 파란 부호 해가지고 여기가 보라색까지 이렇게 나누어질 겁니다. 그럼 보라색이 가장 많이 빛이 꺾이는구나, 이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고, 380쪽이 보라색일까요? 760쪽이 보라색일까요? 보라색이 380쪽이고 빨간색이 780쪽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빨간색이 보라색보다 파장이 길다, 그리고 빛이 덜 꺾인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780, 보라색은 380 이 정도 될 거고, 빛을 분광시켰을 때 더 많이 꺾이는 걸 보라색이다, 이 정도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각 파장별로 색이 나누어지는데, 그 각 파장에 부응해서 물체의 색채를 구별하여 인식할 수 있는 눈의 능력을 색각이라 한다. 물체의 색상을 구별하여 인식을 할 수 있는 게 색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색각은 우리가 어떤 세포가 담당을 하느냐? 요거는 추체가 담당을 합니다. 추체는 이제 물체의 형태나 색각을 저희가 보는 데 사용을 한다 했었죠. 그러니까 이 색각은 추체의 기능에 속하기 때문에 명수능 상태에서 시력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추체가 명수능, 밝을 때 잘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색각은 중심부에서 가장 예민해요. 왜? 추체가 중심부에 많으니까. 추체의 기능이기 때문에 추체가 많은 중심부에서 굉장히 예민하고 그 주변으로 갈수록 둔화된다. 이거는 추체의 기능이기 때문에 추체가 많은 곳에서 선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색을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좀 약간 밝은 색, 어두운 색 혹은 선명한 또렷한 색 이런 것처럼 색을 인식하는 부수된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각의 세 가지 속성을 합쳐서 색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색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색상. 색상은 말 그대로 색이에요. 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이런 색상. 그래서 이 색상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파장에 따라서 색이 다르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380부터 780 정도로 나눈다 했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380이랑 500 파장인 이 두 가지는 색을 명확하게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380과 382 이렇게 파장이 얼마 차이 안 나는 거는 똑같이 보라색 아니야?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수한 색상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파장의 차가 일정 크기에 도달해야만 이 두 개의 색이 다르구나 라고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색상이란 스펙트럼에서 당색강 파장의 차로 생기는 색채를 말을 하는 거고,
일정한 파장의 차이가 있어야 우리가 다른 색으로 인식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빨간색, 뭐 노란색 이런 색 자체를 색상이라고 하고요. 색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무채색, 가지고 있으면 유채색 이렇게 말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 쪽이 파장이 길고 보라색 쪽이 파장이 짧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스펙트럼을 보면 빨주, 노초, 파란보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프리즘은. 그러면 그 빨주, 노초, 파란보 나누어지는 거를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빨주, 노초, 파란보 색으로 이렇게 색이 환, 그러니까 원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색상환이라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은 명도입니다. 명도는 스펙트럼 중에서 단색강의 자각적 밝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똑같은 색이 있어도 약간 밝은 색이 있고 약간 어두운 색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색이어도 밝은 게 있고 어두운 게 있어요. 우리가 사진을 찍고 나서 편집을 할 때 명도를 높였을 때랑 낮췄을 때 차이가 뭐냐면, 명도를 높이면 전체적으로 사진이 약간 밝아집니다. 그것처럼 이 명도라는 것은 밝은 정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도가 높을수록 더 밝아지는 거예요. 동일 에너지 수준의 단색강 파장에 따라서 명도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구성되는 성질이 명도인데, 강도가 약하면 약간 검게 좀 어둡게 보이는 거고, 명도가 강도가 강하면 어떤 파장도 백색에 가까운 좀 밝아지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장과 명도와의 관계를 나타낸 게 요 비시감도 곡선인데, 파장에 따라서 어떤 게 가장 밝게 보이는지 그걸 나타낸 게 비시감도 곡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채도는 색의 맑고 깨끗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뭐 선명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도가 높으면 그 원색에 가까운 색이 나타나는 거고, 채도가 낮을수록 약간 무채색, 흰색이나 검정색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똑같이 사진을 찍고 편집을 할 때 채도를 높이느냐 낮추느냐에 따라서 채도를 높일수록 그 색이 가지는 원래 원색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채도를 높인다는 건 그 색 자체를 좀 더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간색 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빨간 정도를 좀 더 극대화시키고 싶을 때는 이제 채도를 교정을 하는데, 채도라는 것은 그 색이 갖고 있는 깨끗하고 맑고 선명도 이런 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채도는 스펙트럼 중 어떤 파장의 순수도를 말을 하는데, 백색강과 분광한 스펙트럼의 작용이 채도가 가장 높고 여러 종류의 단색강이 혼합될수록 채도는 저하된다. 그러니까 빨간색이면 빨간색 자체가 채도가 제일 높은 거고, 거기 다른 색들이 조금 들어갈수록 채도가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색각을 세 가지로 했어요. 색상, 명도, 채도. 색상은 말 그대로 색을 말을 하는 거고, 명도는 밝은 정도, 밝고 어두운 정도, 그리고 채도는 그 색이 가진 원색에 가까운 정도, 조금 선명도, 이런 관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을 이제 혼색을 할 때 보는 건데, 일단 빛의 삼원색은 RGB, 적색, 녹색, 청색이에요. 그래서 이 적색, 녹색, 청색이 적절하게 조화가 되면서 빛의 색깔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디스플레이나 이런 걸 보면 RGB 색상으로만 해도 모든 색을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옷 혼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백색강에 적색, 녹색, 청색을 막 적절히 조합을 해서 색을 혼합색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거 두 개를 했을 때 이 색이 나왔다, 뭐 빨간색이랑 초록색을 했을 때 어떤 색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두 색깔을 혼합을 시키는 거고, 그래서 적절하게 조합을 하면 굉장히 다양한 색이 나올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적색, 녹색, 청색은 똑같은 에너지 양으로 혼색을 한다고 하면 백색이 나온다. 이 정도는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색강에서 다른 색강을 혼합하면 백색강이 되는 두 색을 보색이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A라는 색이랑 B라는 색이 빛을 합쳤는데 두 개가 합치니까 백색이 됐어요. 이렇게 투명, 이렇게 백색이 나왔다. 그러면 아, 그 두 빛은 서로 보색 관계에 있구나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적절하게 조합하면 백색이 나온다 했으니까 빨간색이랑 초록색 혹은 초록색이랑 청색, 초록색이나 빨간색 이런 거를 조합을 했을 때 먼저 빨간색에다가 초록색과 파란색을 조합했을 때 나오는 이 청록색과 빨간색을 조합을 하면 흰색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합치면 흰색이 된다 했었잖아요. A라는 B라는 C라는 A, B, C가 합쳐지면 흰색이 됐었는데 B랑 C를 합친 거, B, C를 합친 거에다가 A를 합치면 흰색이 되겠죠. A, B, C가 모였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A랑 B, C가 합쳐진 그 두 관계를 보색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서로 두 가지 색감을 혼합했을 때 백색감이 되는 그 두 색의 서로 보색 관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색은 청록색, 황색은 청자색 등이 이제 보색 관계에 있는데 색상안에서 서로 반대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색상환을 보면 적색의 반대편에 있는 청록색이 서로 보색 관계다. 아, 그러면은 황색의 반대편에 있는 청색이 이제 보색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말을 하면 황색은 청자색이겠죠. 그리고 적색은 청록색, 그리고 청색이 황적색. 이런 식으로 대각선에 있는 게 서로 보색 관계다. 보색 관계는 적자색과 청록색을 섞으면 백색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보색과 근접되어 있는 두 색감의 혼합은 그 중간색이 되면 더 떨어져 있으면 보라색 조의 색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적색과 황색을 섞어요. 두 에너지량이 비슷하고 똑같은 양이 섞이면 황적색이 나오는 거고 더 강한 쪽에 이제 더 가깝게 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색감과 녹색감을 섞었을 때 우리가 생기는 색이 이제 노란빛이 나와야 되죠. 적색이랑 초록색 섞었을 때 약간 황색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 빨간 쪽 적색빛의 에너지가 좀 더 크면 오렌지색, 그러니까 주황색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녹색을 점점 증가시키면 황색, 황록색으로 변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으면 황색이 되는데 빨간색이 더 양이 많으면 주황색이 됐다가 초록빛이 더 빨간색보다 많은 양이 들어가면 황록색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적절하게 조합돼야 가운데 색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각 파장에 따라서 밝게 보이는 정도를 그린 게 비시감도 곡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명시일 때, 그러니까 밝았을 때 비시감도 곡선인데 가장 밝게 보이는 건 555나노미터 황록색이에요. 그리고 어두운 암수능에서는 507나노미터인 청록색이고, 그래서 우리가 암수능에서는 507나노미터인 청록색이니까 이렇게 비상구나 이런 데가 초록색으로 되어 된 이유가 말 그대로 비상구를 사용한다는 건 비상 상태이니까 전구나 이렇게 다 꺼져 있다고 생각하고 암수능 상태에서 청록색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멀리서도 그 비상구를 보고 탈출할 수 있도록 청록색으로 만들어 놓는 이유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색각 장애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색을 알겠어요. 색각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 색각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색맹 혹은 색양이라 한다. 색맹은 색약보다 조금 더 상태가 정도가 심한 사람이고 최근에는 색맹, 색약을 따로 나누진 않고 거의 색각 이상이라고 합니다. 즉 색각 장애가 색각 이상이고 색각 이상은 색맹이나 색약을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색각 이상이 무조건 그 색을 못 보는 게 아니라 이 정록색맹이라는 경우에는 정록색맹으로 가정했을 때 적색과 녹색이 회색 바탕에서 섞여 있으면 구별을 못해요. 근데 적색 따로, 녹색 따로 혹은 두 가지 색을 제외한 다른 색들은 다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색을 구별 못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색들만 구별을 못하고 특수한 상황에서, 환경에서만 구별을 못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색각장애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데 그 이유는 뒤에 가서 조금 더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전 인구의 5.9%, 여자는 0.44%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색각 이상은 남자가 더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거의 대부분 정록색맹입니다. 거의 99% 이상. 그리고 극히 드물게 청색맥과 정색각 이상이 있고 전색각 이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전체 색각이 이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단색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색각 이상은 대부분 선천적으로 발생을 하지만 뭐 망막 질환 혹은 알코올 중독 혹은 뭐 외사, 사고 이런 걸로 인해서 수천적인 색각 이상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왜 남자에게 색맹이 더 많은지 알아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성염색체가 달라요. 남자는 XY, 여자는 XX가 성염색체죠. 그리고 생맹 유전자는 이 X염색체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유전학적으로 생맹은 열성이에요. 열성 유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성 유전이 있고 열성이 있잖아요. 우성이 좀 열성보다 더 좋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성이라는 건 우성인자가 먼저 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생명이 우성이었으면 이렇게 하나만 있어도 이게 먼저 발현되기 때문에 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명은 저 색각 장애는 유전학적으로 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 색각장애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만 생명이 되고 색약이 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성 유전이기도 하고 또 남자와 여자의 성염색체가 다르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남자가 더 많은 이유인데 이 여자는 하나만 갖고 있는 경우는 보인자라고 하고요. 두 개 다 갖고 있어야만 색각장애가 일어납니다. 남자도 하나만 갖고 있으면 보인자가 아니라 남자는 하나만 갖고 있어도 색각장애가 나타나고 여자는 이렇게 두 가지 모두 가지고 있어야 색각장애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더 많고 난 뭐 여기서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뭐 아빠가 생명이고 뭐 그렇게 경우수를 나눠서 자식이 생명인 확률 그런 거는 이제 그려서 풀 수 있으셔야 돼요. 그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나온다고 하면 이것만 알면 돼요. 엄마가 이렇게 돼 있으면 정상, 이렇게 하나만 갖고 있으면 부인자, 두 개 다 갖고 있으면 생각장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번에 후천성 색각장애. 후천성이라는 건 선척성이 아니라 태어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색각장애인데,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식용로 질환의 이상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력 저하가 동반되고 양안의 장애 정도가 차가 조금 생깁니다. 왜냐면 색각장애는 선천적으로 일어나면 양쪽이 거의 비슷한 정도의 색각장애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후천성은 양쪽이 조금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정체가 착색되거나 수정체 핵이 착색이 되면 청색각장애, 혹은 뭐 맥락막, 망막질환은 청색각장애, 이런 식으로 이상이 생기면 저런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정상인들은 세 가지 원색을 적절하게 혼합을 해서 모든 색채를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색각 장애인 사람은 두 가지 원색으로만 혼합이 돼서 색을 구현을 하거나, 혹은 한 가지 색으로만 이제 혼합을 해서, 혼합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한 가지 색이니까 그 한 가지 색으로만 물체의 색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원색의 혼합으로 나타내는 걸 이원색시, 한 가지 색감으로 나타내는 걸 단원색시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먼저 단원색시, 요거는 말 그대로 한 가지 색으로 우리가 보는 거니까 전색맹이에요. 그래서 색각이 거의 없고 명암만 구별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흑백 사진처럼 진하고 연하고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시력 불량, 혹은 이 주맥이라는 거는 주간에 잘 안 보이는 거거든요. 주간에 잘 안 보인다는 것은 추체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추체의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암수능은 간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암수능은 정상인 수준까지 도달 가능하다. 왜? 색각장애인 사람은 추체 이상이 있는 거니까 간체는 정상인 경우도 많이 있어서 암수능은 정상인 수준까지 도달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 생명을 크가지 두 가지로 나눴을 때 간상체 색각장애가 있고 추상체가 있어요. 그래서 간상체 일색형 색각장애가 있고 추상체 일색형 색각장애가 있는데, 간상체는 말 그대로 추체가 기능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추체 자체가 기능이 안 좋아서 시력도 안 좋고 색도 잘 못 보고 이렇게 되는 상태고, 이 추상체 일색형 색각장애는 추상체의 기능, 그러니까 추체의 기능 중에서 색각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시력은 좋은데 색 구분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추상체는 색만 보기가 힘든 거고, 간상체는 시력, 색 둘 다 안 좋은 겁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간상체는 시력과 색, 추체 자체가 기능이 떨어져서 두 가지가 다 안 좋은 거고, 추상체 일색형 색각장애는 추상체, 그러니까 추체의 기능 중에서 색각만 안 좋아서 시력은 괜찮지만 색을 잘 못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색각장애는 이색형 색각. 요거는 이제 부분색맹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색각의 일부가 결손된 거를 부분색맹이라 한다. 그래서 두 가지 원색으로 모든 색을 이제 재현을 시키는데, 제1색맹을 적색맹이라 하고 적색과 그 보색인 청록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고, 제2색맹은 녹색맹이라 하고 녹색과 그 보색인 적자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3색맹은 청색 및 황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고, 거의 대부분이 1, 2색맹이에요. 그래서 적색맹과 녹색맹을 합쳐서 정록색맹이라고 하고, 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색약도 똑같아요. 색약이라는 것은 생명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보이긴 하지만 모든 감각은 있는데 명확하게 재현하는데 조금 불완전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것도 똑같이 제1색약은 적색약으로 적색 그리고 그 보색 청록색이 안 보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1색약과 제2색약을 합쳐서 정록색약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제2생명과 제2색약을 합쳐서 제1 이상이라고 하고 제2생명과 제2색약을 합쳐서 제2 이상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제1 이상은 적색이랑 청록색을 구별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적색 그리고 청록색 부분은 인식을 잘 못해요. 이런 빛으로 봐야 되는데 인식을 잘 못하는 겁니다. 제2색약은 녹색이랑 적자색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1, 2 이상이 거의 99%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황색을 인식을 한다는 것은 적색광과 녹색광을 똑같이 똑같은 양을 했을 때 이제 황색으로 보이는 건데 적색약은 적색을 잘 인식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적색을 확 많이 해야 그때서야 황색이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반대로 녹색약은 녹색을 잘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양이 있어도 적색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녹색량을 더 많이 혼합시켜야 황색으로 보이는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색채를 볼 때 조명이 강하고 채도가 높고 그 크기가 크면 정상으로 판단이 되지만 조명이 약하고 채도가 낮고 크기가 작으면 색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색각 이론은 우리가 간단하게 말을 하나만 하고 넘어가면 빛을 느끼는 세포는 4종류가 있어요. 이 색각 이론 중에 하나의 설이에요. 빛을 느끼는 건 총 4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간체, 나머지 3개는 RGB다. 정록청에만 반응하는 축제세포가 있다. 그래서 그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색을 인식하는 거다 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가 똑같이 흥분되는 것을 백색이라고 보는 거고 그 흥분하는 비율에 따라서 색을 인식하는 거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적색광과 녹색광을 감각하는 시세포가 동시에 같은 에너지로 흥분을 하면 황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빨간색의 흥분도가 더 세졌다, 적색광에 대한 반응이 더 세졌다라고 하면 그 빛은 황색이 아니라 주황색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흥분도나 그 정도가 에너지 비가 똑같아지면 그때서야 이제 황색으로 인식을 한다. 그 에너지 비에 따라서 색을 나누는 것. 그래서 세 종의 시세포의 흥분도의 비율에 따라서 각 색조를 감각하게 되고 그 비율이 같은 크기면 무채색, 흰색으로 감각하게 된다 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이 있고 우리가 이런 색각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뭐 5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먼저 등화법은 이렇게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색으로 보이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고 주로 이렇게 신호등에 들어가는 색을 물어보는 거예요. 빨간색 불을 보여주고 무슨 색으로 보이냐 이런 걸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털시법은 제가 어떤 털실 색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똑같은 그 털실을 찾아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성동색표법은 요거는 중고등학교나 이렇게 시력검사나 이런 거 검사할 때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약간 보색 관계인 거를 이렇게 같이 놔서 그거를 구별을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나겔의 색각 검사기는 요 밑에 색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그린이랑 레드를 섞으면 이렇게 황색이 되잖아요. 거기서 비율을 빨간색을 높이든 초록색을 높여서 이 위아래 색을 같게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맞춰서 내가 이 빛을 정확하게 똑같이 구현해낼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저 나겔의 색각 검사고요. 뭐 그때 또 말씀드렸던 게 먼셀 휠 테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색이 들어가 있고 여기 끝에 색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청색, 여기가 적색으로 들어가 있으면 여기 사이에
뭐 청색으로 가는 순서대로 이렇게 넣는 거 이런 검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정확한 거는 요 나겔의 색각 검사기가 가장 정확하게 판별이 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색 생명이 가장 높고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가 나오는지 그런 거를 조금 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웠던 거 색시증. 이거는 무색의 물체가 오히려 착색되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체를 적출했어요. 그러니까 수정체가 없는 상태면 약간 청시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하면 수정체를 적출하고 다시 인공 수정체를 넣잖아요. 그렇게 무수정체가 되면은 약간 청시증이 생기는 겁니다. 인공 수정체를 넣기 전에. 그래서 요 색시증은 무색의 물체가 착색되어 보이는 현상을 색시증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색각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 주에 이제 감각이랑 2학기 때 배웠던 거를 정리할 건데 2학기 때 배우는 거는 노트 정리가 아무래도 과제이기 때문에 다음 주 수업을 같이 수업을 하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